안녕하세요. 어, 어,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또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또 제가 약 3주 전에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 갔다 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간증과 그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남아공 단기 선교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3주 동안 다녀왔고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게 저희 공식 포스터였고 그 옆에는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10개 모임에서 20명의 단기 선교 청년들이 이제 함께 갔었고요. 이제 그 네. SABC라고 보이시는 게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블 캠프인데 이제 거기 현지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주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이제 SABC라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함께 가는 팀도 이제 SABC 팀이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3번째로 갔다 왔었고요. 예전에 김희상 형제님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팀원들인데요. 저희 청년들 20명 그리고 현지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먼저 갔었던 문준상 형제 그리고 이번에 말라위로 파송되신 청길스 형제님과 이남희 자매님 이제 말라위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시면서 이번에 함께 남아공 단기 선교로 이제 같이 팀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최훈수 형제님과 복진자 자매님 그리고 박성미 형제님과 길지연 자매님 그리고 이제 4명의 자녀들까지 해서 총 31명의 SABC 팀원들이 이제 남아공에서 함께 3주 동안 지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천을 6월 26일 월요일에 저녁에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또 감사하게도 주영 형제님이랑 또 자매님께서 와주셔서 또 인사 나누고 또 사진 찍고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8시쯤에 인천공항에서 집합을 해서 11시 50분에 비행기를 타고 저희 남아공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두바이에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 9시간 비행을 하고 두바이에서 5시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대기를 하고 두바이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또 8시간 비행을 해서 거의 총 하루 넘게 이동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행 시간만 이제 17시간이었고 대기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제 거의 20몇 시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었고요. 그렇게 공항 잘 도착하고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지역인데 프리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어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네, 하루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바로 이제 다음 날이 바로 캠프였는데 원래 하루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번엔 또 저녁에 도착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서 간단하게 준비하고 바로 뭐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성도님들 배고프실까봐 약간 저희가 주로 했던 그런 사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여행 일정 이런 것들은 다 뺐고요. 그런 저희가 메인으로 준비했던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메인으로 준비했던 SABC 캠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단체 사진 마지막 날 찍었던 사진이고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과학 폰테인 모임 예배당입니다. 이삭 형제님 갔을 때는 예배당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현지 옆에 학교들을 빌려서 장소를 빌려서 그때는 SABC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Be saved and know the truth로
그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주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 시간인데 찬양 시간과 말씀 시간 그리고 복습 퀴즈 시간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참 여기 아이들은 저희 한국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일단 바이브가 다르거든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텐션이 높고 흥이 많은 여기 흑인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엄청 목소리도 크고 막 율동도 그냥 안 합니다. 막 박수 막 이렇게 치면서 막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진짜 커가지고 저희가 앰프에다가 피아노와 기타를 연결해서 그거 하면 소리가 되게 굉장히 큰데 그 소리를 뚫고 150명이 다 엄청 큰 목소리를 내니까 그걸 뚫어서 기타와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진짜 귀가 먹먹해서 귀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딱 소리 듣자마자 시작됐구나 이런 게 실감 나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시간은 이제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최이삭 형제라고 최문수 형제님 아들 이제 최이삭 형제가 영어로 전하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형제가 음툰지 형제라고 현지 모임의 이제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일꾼인 형제인데 그 형제가 현지어인 줄루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저랑 동갑이고요. 그 이후에 말씀이 끝나고는 바로 복습 퀴즈 시간으로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복습 퀴즈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친구들은 정말 다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스티커가 걸려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소리 진짜 크죠?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퀴즈가 끝나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안에서 현지 자매님들께서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약간 스티로폼 같은 도시락 통에 이제 담아서 저희가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쌀을 먹기는 하는데 주식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옥수수 가루 같은 거에 이제 물에 넣고 이제 그거를 끓이면은 약간 밥과 죽, 떡 그 사이에 이제 이제 밥이 아니라 밥이라는 현지 음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감도 괜찮았고 거기에 이제 카레 느낌의 이제 소스 같은 거를 이제 야채나 고기 살짝 넣어서 그거를 올려주고 그 위에 이제 다른 반찬들 샐러드 이런 것들 해서 아이들 나눠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활동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사진 서연 자매가 첫째 날부터 메인 이제 활동 시간 진행을 맡았고요. 가방 만들기와 이제 배지 만들기 해서 가방에 원하는 그림 그리고 말씀 같은 거 적고 그런 시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 자매가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발음이 거의 이제 영어 쌤 그 이상 거의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막 정전되는 이제 약간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지만 잘 맞춰줘가지고 되게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트리 오브 스피릿 이러면서 저희가 말씀 때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적고 되게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요. 약간 다양한 재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사진이 거의 없어서 이것밖에 안 넣었는데 체육 활동하는 거로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체육 활동을 했었는데 림보, 장판 뒤집기, 그리고 풍선 이어 달리기, 단체 줄넘기 이런 식으로 네 구역을 나눠서 둘째 날에는 체육 활동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날 끝나고 이제 활동 잘 마무리하고 저번에 단톡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가 택시를 2대를 빌리고 그다음에 성민 형제님 차량을 해서 3대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택시라고 하면 이제 봉고차 큰 거를 이제 불러서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저희 프리토리아 그 숙소 지역에서 과하 지역은 거의 한 1시간 40분, 1시간 30분, 40분 이렇게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저희가 그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제가 일정 다 마치고 한 3시나 4시쯤에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면은 중간에 오는 길이 생각보다 위험한 길이 꽤 있거든요. 그 빈민가나 그런 강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한 5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박선미 형제님 차량을 이제 하이제킹해서 그 권총 들고 강도들이 이제 습격을 했었는데, 원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경우로 이제 저번에 박선미 형제님께서 한번 하이제킹을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팀인 것 같아요. 그때 형제님께서 진짜 무사히 잘 도망가셔가지고 그 강도들이 따라오다가 경찰을 이제 앞에 있으니까 경찰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해서 이제 역으로 강도들이 도망가고 경찰이 잡으러 가는 상황이 돼서, 그러다가 그 강도들의 차량이 100km 넘게 150km 이렇게 달리다가 부딪혀서 전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3명인가가 다 중상을 입었고 차가 완전히 박살 나서 그런지 좀 약간 그런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총을 진짜 쏘는 경우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총을 정말 총성이 들렸고 바로 뒤에 저희 차가 있었는데 앞에 차량 옆에 그 차 한 대가 붙더니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그랬어서 상당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피곤해서 그냥 비몽사몽이었는데 그 앞에 차에서 뭔 일이 난 것 같아서 이제 좀 뭔 일이지 이러고 숙소를 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심각한 거죠. 그 앞에 차에 타고 있던 이제 성민 형제님이나 그 다른 형제 2분이 타고 있었는데 그 총을 직접 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 차에 대해서 쏘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히 그 상황에서 형제님이 차를 이제 빨리 밟아서 앞으로 쭉 달리고 이제 추격전이 시작됐는데 한 5분 안 돼서 이제 경찰을 다행히 만나게 된 거예요. 경찰을 만나더니 이제 경찰에게로 가니까 그 뒤따라오던 강도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 과하 오가는 길에 경찰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좀 경찰들도 특이한 게 일단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뇌물을 주기 전까지는 안 보내요.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안 보내고 진짜 끝까지 안 주면은 진짜 한 1시간 2시간도 안 보내는 그런, 그날의 경찰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참 역으로 이제 그 경찰 덕분에 저희가 살아가지고 참 저희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참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던 것 같고요. 참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잘 도착해서 참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참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현지
숙소 바로 옆에 이제 현지 모임이 있거든요. 베델 채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전석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참 차에 타고 있던 형제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참 그 마음을 잘 추스르고 그 다음날 준비를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간증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요. 참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 팀이 더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더 기도로 준비를 하고 사실 첫째 날 잘 마무리하면 생각보다 잘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들떠 있었고 하나 끝났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안일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참 주님께서 저에게 감당하실 만한 그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오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복수 퀴즈하고 식사하고 활동 시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셋째 날은 활동이 이제 연 만들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연에 만들어서 하늘에 날릴 때 하늘 높이 날 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쓰는 편지로 생각을 하고 그림과 하나님께 쓰고 싶은 말들을 좀 써서 우리가 하늘로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게 이제 팀 구호인데 내 팀마다 이제 구호를 해서 자기끼리 단합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연을 날릴 때도 참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던 게 이제 연을 날리러 이제 나가자 했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연이 이렇게 달려도 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이다 해서 사실 저는 그런 상황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거 하느라 근데 이제 전석 형제님이 그날 저녁에 간증해 주시는 게 바람이 안 부니까 연이 안 나니까 이게 큰일이다 기도해야겠다 해서 하나님 바람을 좀 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자마자 한 몇 분 뒤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서 하늘 높이 너무 높게 날아가서 나중에 애들이 못 당겨서 우리 보고 당겨달라고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참 하나하나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일차도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첫째 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둘째 날부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안함이 있어서 사설 경비업체를 이제 쓰면서 그 사설 경비업체도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혹시나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저희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달란트 시장을 활동 시간 대신 달란트 시장을 했었고요. 달란트 시장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사진을 아무도 못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체 사진 밑에서 왼쪽 사진은 이제 같이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 청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단체 사진 이렇게 해서 저희 SABC 캠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마친 게 토요일 날 마무리를 했고요. 토요일 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피드백하고 좀 쉬고 주일에 이제 과학 모임 참석하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이 청년 캠프였습니다. 그 청년 캠프가 이제 YBC라는 캠프인데 이거는 이제 과학 모임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베델 채플이라고 현지 숙소 바로 옆에서 베델 채플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오전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을 이제 청년과 함께 함께 아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말씀은 이제 전석 형제님이 한글로 전해주시고 이삭 형제가
영어로 통역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형제들이 또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간증하면 영어로 간증하면은 또 한글로 통역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활동 시간도 있었는데요. 청년 캠프다 보니까 이제 그냥 활동보다는 좀 이제 뭐였죠? 찬양 맞추기. 제가 한 60곡 정도 나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더라고요. 거기 현지 모임에서 부르던 찬양들이 있었는데 거기랑 그런 찬양들이랑 저희가 SABC 캠프 때 하는 주일학교 찬양들 해서 찬양 맞추기 시간 이런 거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현지 청년들도 막 자기가 하겠다고 막 서로 막 하나 둘 셋 하면 다 뛰쳐나가고 그렇게 활동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했었는데 식사 사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첫날 잘 마무리하고 둘째 날에 이제 찬양 시간 이제 첫째 날은 다른 형제가 찬양 인도하고 저는 이제 둘째 날에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영어로 찬양 인도는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색다르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안 나오니까 막 턱턱 막히고 그래도 참 하나가 돼서 그런 찬양하고 함께 있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몸으로 말해요 활동을 했었고요. 표현 너무 잘해서 다들 말이 안 되면 역시 몸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몸으로 말해요 시간 하면서 잘 지냈고 팀별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 이제 9개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팀별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진 찍는 걸 했었는데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표현했는지. 네, 오른쪽 밑에 보시는 거 보면은 약간 영어로 피스를 만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피스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약간 절제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저희 무언극 때 사용하던 맥주병인데 그거 잘 가져와서 뭐 절제 이런 거 표현한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뭐 기쁨 뭐 이런 거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칭 낙엽조 형제님들 두 분께서도 사진 찍어주셨는데 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희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거기서 연극 저희가 이제 현재 한국에서 준비해 간 게 워십 팀이랑 무언극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워십이랑 무언극 잘 진행하고 현지 청년들도 워십이랑 찬양 준비해줘가지고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월화하고 수목금을 이제 크루거 여행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캠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현지 모임 분들을 함께 대상으로 해서 그런 비슷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모임들을 베델체플로 초청을 해서 함께 청장년부터 그 아이들까지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오셔서 다양한 연령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때 준비를 할 때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기도로만 준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온다, 몇 명이 온다는 아는데 누가 몇 명이 오는지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참 아이들이 몇 명 오는지 참 그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시간 이제 그 YBC 유스 캠프에서도 이제 찬양 인도했던 것처럼 형제 2명에서 찬양 인도하고 사실 이 나라는 남아공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임 자체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움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앞에서 처음에는 다들 부끄러워서 율동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뭐 선생님들이 앞에서 하니까 다들 이제 따라하고 앞에 한두 명씩 나오니까 이제 우르르 다 같이 나와서 율동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시간도 이제 전석 형제님과 이삭 형제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여기 베델 채플이 굉장히 큰데 엄청 크거든요. 약간 진짜 서양에서 볼만한 그런 홀 같은 그런 느낌의, 거기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밖에 마당도 엄청 넓게 있고, 그 옆에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잘 안 쓰고 있고요. 베델 채플이 옛날에는 50명 넘게 모였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 10명에서 많아야 20명이라고, 지금 현지 모임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활동 시간을 했었는데 서현자매가 진행했었던 그 가방 만들기 여기서도 같이 했었고요. 여기서는 대신 이제 주일 학생들과 학생부 청장년들 나누고, 그 다음에 부모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모님들 해서 부모님들께는 이제 형제님들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가 청장년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 따로, 그리고 주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가방 만드는 것도 했었고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이고, 네 번째 사진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인당 5개씩 만들어서 그 비행기에 자기들의 죄를 하나씩 적어서 날려버리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첫 번째 사진은 수건 돌리기 하는 사진입니다. 수건 돌리기 했었고, 두 번째 사진은 풍선 릴레이라고 하나? 네, 풍선 릴레이를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하루씩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첫 번째 날 7월 8일 날 했던 사진이고, 두 번째 게 7월 15일 날 했던 사진으로,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SABC 유스 컨퍼런스 이제 처음 치고는 다 되게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현지 모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부흥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모임을 이제 주일이 3번 있었는데 7월 2일, 7월 9일은 과학 모임을 방문했었고, 7월 16일은 이제 그 베델 채플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는 바깥이랑 사실 그 큰 구분이 없고, 이렇게 문만 열닫을 수 있는, 위아래로 열닫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찬송가, 악보도 없는 그냥 가사만 있는 거 딱 하는데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떡과 잔은 비슷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매주 이제 챙겨가서 하는 게 또 그 나라의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도 많이 가졌고, 말씀 듣고 점심 식사 한 다음에 또 복음 말씀을 따로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말씀 시간 끝나고는 한 3시쯤 됐던 것 같은데 2시, 3시쯤 돼서 마무리를 하고, 거기서 늦게 돌아오면 매우 위험해서 매번 한 4시쯤에는 과에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청년 형제들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단체 사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50분 다 나오시면 한 50분 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한 30분은 최소 왔던 것 같고, 구독자들도 꽤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매주 참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고, 한 3, 40명씩 나오시는 것 같네요, 매주. 네, 이렇게 7월 2일, 9일 과학 모임도 잘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뭐가 빠진 게 많지만 그렇게 17일 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발해서 또 두바이를 들리고, 두바이에서 올 때는 두바이에서 한 3시간만 기다리고 이제 인천으로 잘 도착을 했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먼저 최문수 형제님 가정과 박성민 형제님 가정의 좀 안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번의 하이제킹도 있었고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한 지역들도 꽤 많기 때문에 선교 사역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기를 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이번 그런 안전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성에서도 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과학 모임의 건강한 성장, 거기에는 주축인 형제들이 이제 다 제 또래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제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저보다 다 어리더라고요. 동갑인 형제도 있었고 그런 형제들이 참 근데 되게 영적으로 잘 양육받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더 성장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채플과 현지 모임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남아 있는데 그런 남아공 현지 모임에도 좀 부흥이 찾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SABC 캠프가 참 이 지금 주축인 형제들이 거의 다 이제 SABC 캠프의 열매들이거든요. 한 초반에 있었던 SABC 캠프에서 구원받고 연결되어서 그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와서 또 형제들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참 이 SABC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때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YBC 캠프와 뭐 유스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YBC 캠프 같은 경우는 그 현지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 현지 청년들이 또 한국 청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유스 컨퍼런스도 이제 현지 모임들이 또 현지 모임에 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얘기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요. 제가 현지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단기 선교사로서의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크게 뭘 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되게 자주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여행 이제 단순히 여행 일정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3박 4일간의 케이프타운 여행 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왼쪽엔 준사 형제고 오른쪽에 최문수 형제님이시고 가운데 보시면은 저희 3박 4일 동안 이제 운전해 주시던 버스 기사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날 3일째 저녁이었는데 저희가 차에서 오가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면서 3일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준상 형제와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차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형제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계속 형제님도 도와주시고 옆에서 자매들은 막 기도하면서 그 옆에 뒤에서 막 기도하고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왔던 그런 말씀 구절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 기사님께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행 일정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딱히 뭔가 한 게 없는데 참 그 기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도 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참 너무 큰 기회였는데 또 다른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도착한 첫째 날
그 찬양 버스킹을 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뭐 올라가기 전에 줄 서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직원분이 듣고 좀 좋게 들으셨는지 제가 올라갔다가 한 2시간, 3시간 뒤에 내려왔는데 저희를 붙잡고 그 찬양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 하고 옆에서 막 동영상 찍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때가 첫날이었는데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이제 찬양 부르고 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겐 좋게 들려서 또 그것마저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지 않은가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셋째 날에 이제 식물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날은 2곡 했습니다. 팀원 중에 열매라는 자매가 있어서 옆에 보시면 최문성 형제님은 그 백인 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이날도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백인 한 50대, 60대 보이시는 이제 분들이 한 여러 명 오셔가지고 좋은데 계속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또 꽃들도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도중에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명에게 형제님께서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10분 동안 이제 얘기하고 저희는 찬양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뭐 Do you believe 하니까 yes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참 느끼게 된 순간 다시 한번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동대문 교회 이제 온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간증을 했던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올라오게 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느꼈던 것들 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교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으로 제가 좀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한 학기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소복소복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2학기쯤부터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현실에 치여서 이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제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이 식어갔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항상 제 안에 고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안에 마음들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참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남아공에서 사실 다 모든 일들이 귀중하고 모든 일들이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3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핸드폰 하지 않고 어차피 핸드폰 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고 참 그랬던 그 시간만으로도 저에겐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밀도 있게 산 3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민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제가 그 결단을 못 하겠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참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제가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자신이 없다. 주님,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고민들을 계속 그 현지에서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이제 열 몇 시간 비행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 생각 정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주님이 좀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참 그 한 번에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라는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한 번에 좀 효율적으로 약간 조그만한 생각과 믿음으로 큰 믿음을 얻고자 하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는데 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참 작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성경 읽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크게 쓰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남아공에서 이제 여러 형제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한 가지 느끼게 하셨던 게 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변화되는 삶, 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 하나도 제대로 똑바로 못 읽고 기도마저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일에 사용을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주 작은 믿음, 그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참 그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제가 변화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매우 값지게 경험했던 게 현지에서 이제 선교사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참 주님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든 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단점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이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욕심 많은 성격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욕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네 이런 이제 가볍지만 무거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생각의 전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단점을 되게 파고드는 타입인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스스로 좀 갉아먹는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5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인가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10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세 종이 나오고 이제 저는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 24절에 보시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것을 쭉 읽을 때 제가 좀 1달란트를 받은 종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은 다른 10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참 자신의 것이 참 볼품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 주인에게 나에게 심은 것이 없는데 왜 어떻게 거두려고 하시나, 저에게 준 것이 없으면서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불만 섞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주인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보다 그 다른 것들, 제가 그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그 종을 지배했기 때문에 참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10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자기가 받은 것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고요.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나의 단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보다는 내가 그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어려움 중 하나가 좀 어떻게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참 그 생각에 전환하는 방법, 그런 나의 단점조차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참 그런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참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이런 남아공에서의 3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번 3주간의 남아공 선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주 동안 그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도 했고 많은 청년들과의 교제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다 좋았지만 참 그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생 때는 2번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중2 때 필리핀을 갔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둘 다 너무 어렸을 때여서 사실 교회에서 가라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간 거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간 단기 선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느꼈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저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시 이제 천천히 성장하면서 참 그런 성장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위해 제가 다짐했던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남아공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